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요즘 신태용 감독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5년 동안 이끌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대폭 성장시켰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고 경질된 사건인데요.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무기 말고 스포츠 같은 건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조차도 신태용 감독 일을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태용 감독 사건을 보고 인도네시아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니죠. 그리고 역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인도네시아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KF-21 공동개발에 대한 분담금 삭감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을 때도 최대한 인도네시아를 편들어주고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말고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인도네시아가 왜 참가하지였습니다. 아실 분은 알겠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KF-21의 공동개발국을 찾았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건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우리와 동등한 위치를 원했고 당연히 다만 우리는 동등한 위치의 공동개발국을 찾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터키와의 협상은 잘 안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공동개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소화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우리와 공동개발을 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얻을 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틀림없이 KF-21에 대한 동남아 판권을 원할 것이다. 절대로 동남아 판권을 인도네시아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판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봉이었습니다. KF-21의 부족한 개발 자금을 대신 내주고 심지어는 우리 KF-21의 첫 수출국이 되어준다고 하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우리에게는 봉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인도네시아를 두둔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끝내 인도네시아는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은 내기로 한 분담금도 1조 7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KF-21 50대를 구매하겠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내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카이 측에서는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도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는 시제기 한 대를 넘기기로 한 것도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결론은 어차피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줘도 소화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건 카이 측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줄인다고 해도 인도네시아가 입을 피해는 거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걸 몰라서 저 같은 사람이나 카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변명을 해줬던 게 아니죠.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 60대를 구매하기로 지금도 약속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카이나 저 같은 사람도 여전히 인도네시아를 두둔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인도네시아가 좋아서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를 유독 싫어해서 우리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만 싫어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뒤통수를 치기로 너무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당장 일본과 중국도 인도네시아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더군요. 중국은 고속도로를 건설해줬는데 건설비를 제대로 갚지 않고 톨게이트비를 받아서 주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본도 지하철을 건설해줬는데 일본에게 지하철 건설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만 당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는 항상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신용도는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말을 믿는 나라는 없고 혹시 인도네시아와 뭔가를 계약을 하면 전부 현금이 입금된 다음에야 계약이 시행되는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프랑스도 라파를 팔 때 이런 식의 계약을 했었죠. 이제는 아무도 인도네시아를 믿지 않고 있으며 현금이 입금된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나라를 돌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가 이리도 신용을 잃으면 국채 등을 발행할 때 문제가 많을 텐데 이리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우리 FA50, 정확히는 T50을 추가 구매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KT-1 훈련기와 T-50 훈련기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입니다.
2011년에 인도네시아는 우리로부터 16대의 T-50I를 도입하기로 했고 2013년부터 인도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그중 8대를 공중고개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웃기는 게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이라고 해봤자 작전기가 100대도 안 되는데 훈련기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기체인 T-50 8대를 고개비행단에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건 우리로부터 도입한 T-50의 절반 정도를 공중고개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훈련기는 부족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경에 우리로부터 T-50I 6대를 추가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는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수금을 입금한 다음부터 실제로 진행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카이도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실제 계약이 발효되고 전투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계약의 선수금 입금은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수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물 건너간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에 바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수금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T-50I 2차 계약은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에 선수금이 입금되지 않은 이유를 각각 말하는 곳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쪽은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으로 이번에도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자신들이 T-50이 추가로 필요해지니까 입금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은 카이 측에서 바빠서 인도네시아에 T-50I를 제작해줄 시간이 없어서 미룬 거라고 하고요. 카이는 이 사이에 급하게 갑자기 폴란드로부터 FA-50에 대한 주문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급하게 우리 공군용으로 제작하고 있던 TA-50을 폴란드 수출용으로 전환해서 폴란드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선수금을 입금을 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카이가 사업을 미룬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폴란드 수출을 위해서 양보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일정은 2022년 8월까지 선수금을 입금하고 T-50I를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금 입금이 늦어졌고 그래서 납기일도 늦어져서 2026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정식 발효된 건데요. 이번 계약의 규모는 2,4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당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56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준수한 가격인데요. 당연히 기체만을 넘기는 유닛 코스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포함한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소된 줄 알았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T-50 추가 수출은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너무 엉망으로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나라의 T-50은 총 4번 추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은 우리나라인데요. 당연한 게 우리나라는 T-50과 FA-50 계열기를 현재 140여 대나 운용하고 있으니 사건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외에서 운용하는 T-50 계열기들은 거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도네시아만 2번 추락했습니다. 내 고작 16대 구매한 것 중에서 이미 2대가 추락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남은 기체는 14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T-50I 훈련기의 사고 기록을 보면 2015년 12월경에 에어쇼팀이 공중고개 시범을 보이다가 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이때 원인이 나중에 나오기로는 결론은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경에 전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고 때는 항공기를 손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사고가 있었지만 수리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또 한 대의 T-50I가 추락을 합니다. 야간 훈련 비행 도중에 추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고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정비 불량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만 유독 T-50I가 자주 추락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정비가 너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보통 정비라는 걸 하게 되면 예방 정비라는 걸 하게 되죠. 각각의 부품의 수명을 정해두고 부품이 아직은 멀쩡해도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해주는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T-50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항공기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비가 너무 엉망이어서 이게 사고로 자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T-50I 훈련기들의 가동률도 별로 높지 못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가동률이 높을 리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통 자신들이 정비에 자신이 없으면 PBL 계약을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이라는 것으로 사용군과 업체 간에 특정 이상의 가동률을 약속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 장비에 대한 특정 이상의 가동률을 달성을 하게 되면 추가 보상금을 받는 방식의 계약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군도 우리 업체들과 PBL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고, 우리 업체들도 해외에 판매한 무기에 대한 PBL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PBL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것일까요? 돈이 드니까요. 돈이 드니 그냥 자신들이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럼 스스로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니 문제인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고작 16대를 도입한 T-50을 벌써 2대를 정비 불량으로 상실했고, 나머지 기체들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공기를 도입만 했지 이걸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게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은 30년 이상 운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30년 이상 운용하다가 침몰하기도 했으니 항공기라고 다를 건 없겠죠. 문제는 자신들 잘못으로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걸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50이 추락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T-50과 우리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도네시아에 T-50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해도 썩 달갑다고는 이야기 못하겠네요. 우리가 공급한 기체의 숫자가 늘어봤자 전혀 관리가 안 될 텐데. 그리고 그러다 또 추락하면 또 우리 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T-50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고요. 겨우 T-50 훈련기 22대 수출하고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만일 진짜로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KF-21을 50대를 도입하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명색이 우리나라와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KF-21을 IF-21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을 할 것인데 품질 관리가 잘 될지도 의문이고요. 솔직히 이게 단순한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공동개발국이라 일부 부품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해서 전투기를 생산을 할 텐데 품질 관리가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괜히 사고만 많이 일으켜서 우리 KF-21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당장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뇌물을 주지 않는 한국의 전투기 따위에는 관심도 없지만, 현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자국 내 항공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항공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된 내용이기에 판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인도네시아에게 항공기 좀 잘 좀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발 PBL 계약 좀 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도네시아가 싫어지고, 또 우리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고 싶지 않아지죠. 솔직히 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